자, 그러면 2019년 지방직 9급 건축계획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의 평면 형식 중에서 공사비를 많이 써야 된다. 공사비가 많이 써야 되나 출입이 편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좋으며 통풍과 채광이 유리한 것은 그랬죠. 이런 것이 바로 계단시형이라는 거죠. 이 계단시형이라는 것은 평면을 한번 본다면 아파트 평면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여기가 7동이다. 아파트 7동이면 7동 여기는 101호, 여기는 102호죠. 102호.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고 출입이 편리하지죠. 그리고 딱 두 집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출입도 편리하고 사생활 배에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접하는 면이 3면이나 있죠. 그러니까 채광 통풍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계단시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도 똑같이 되시죠. 공사비는 많이 소요되나 출입이 편리하고 사생활 보호에 좋으며 통풍과 채광이 유리한 것은 계단실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들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뮤들에 대한 거. 1번 지문에 모듈의 사용으로 공간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얻을 수 있다. 그죠? 뮤들이라는 게 치수 조정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치수로 조절하는 걸 뮤들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뮤들의 사용으로 공간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보면 뮤들의 사용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계획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하죠. 뮤들의 대표적인 단점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계획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그럼 장점을 좀 얘기해 본다면요. 뮤들로 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장점이 어떻게 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생산 가격이 저렴해지죠. 그 다음에 치수가 통일됐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하고 시공도 용이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되죠. 그 다음에 운반이 용이해지고요. 뭐 국제적인 뮤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수입 수출도 용이해지고 이런 것들이 장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그럼 나머지는 맞다는 건데 한번 보면요. 사무소 건축에서는 지하 주차를 고려한 뮤들 설정이 바람직하고, 그렇죠. 지하 주차 대수하고 그 다음에 기둥 간격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둥 간격이요. 기둥 간격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하고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관계 있냐면 책상 배치하고도 관계 있죠. 책상 배치하고도 관계 있다. 그 다음에 층고와 깊이와의 관계도 관계 있죠. 층고하고 깊이하고도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둥 간격을 결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설계 작업을 단순화 간편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는 학교 운영 방식과 교실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학교 운영 방식하고 교실 구성에 관한 거죠. 특별교실형이라는 게 교과 교실형을 얘기하는 거죠. 교실 안에서 모든 교과를 학습할 수 있게 계획하는 방식으로. 거짓말이네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하고 모든 교과를 교실 안에서 모든 교과를 학습할 수 있게 계획하는 방식. 이거는 특별교실형이 아니라 요 종합교실형인 거죠. 종합교실형이 바로 여기 설명된 거죠. 그러면 이 1번은 잘못됐네요. 이건 1번 문제는 1번 보기 잘못됐고 2번에 종합교실형은
설비, 가구, 자료 등이 필요하게 되어 교실 바닥 면적이 증가될 수 있다. 그죠? 한 교실 안에서 모든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 것도 잘못했다는 건데 교과 교실형은 이 교과 교실형이라는 게 V형이죠. 각 과목은 과목에 맞춰서 교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교 교실을 보통 교실 이용 그룹과 특별 교실 이용 그룹으로 분리하여 보통 교실 이용 그룹하고 특별 교실 이용 그룹으로 분리했다. 두 개의 학급군이 각 교실군을 교대로 한다. 두 개의 학급군이 각 교실을 교대로 이용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플라톤형을 설명하는 거죠. 요 플라톤 또는 플래톤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열학급이다 그러면 반은 일반 교실이고 반은 특별 교실 쓰다가 점심시간 되면 서로 바꿔서 쓰는 거죠. 그게 플라톤형. 요것도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플래톤형은 학년을 없애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해 수업한다. 이건 플라톤형이 아니라 돌톤형, 달톤형을 얘기를 하죠. 요것도 잘못됐네요. 그 다음 문제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요 해설, 3번 문제 해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종합교실은 교실 안에서 모든 교과를 학습할 수 있게 계획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방식. 플래톤형은 정교교실을 보통교실 이용그룹과 특별교실 이용그룹으로 분리하여 두 개의 학습군이 각 교실군을 교대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돌톤형 또는 달톤형이라고 하는데 학급 학년을 없애고 학생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고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면요. 4번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용어에 관한 거죠. 용어에 관한 거. 고층 건축물이란 고층 건축물이요.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층수가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는 내용인 거죠. 그죠? 초고층 그러면 50층 이상이지만 이건 고층이니까요. 그 다음에 2번 지문을 보면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지금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3번에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그죠? 여기까지 맞았네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네요. 답은 3번이고 그럼 4번은 맞는다는 얘기인 거니까 4번도 한번 본다면요. 리모델링이란 했네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건축법계의 대수선 배우죠.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잘못된 내용이 다시 한번 해설로 등장돼 있죠.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우리가 지하층이라고 한다는 거죠. 별것도 아닌데 우리 시험에 몇 번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열전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열전도율의 단위는 그랬네요. 열전도율의 단위는 예를 들어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요. 벽체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이게 철근 콘크리트 벽체라고 하면 여기가 외부고 여기가 내부다라고 했을 때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하죠. 온도가 예를 들어 여름철이라고 해보자. 여름철이면 외부가 더우니까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유체죠. 유체. 흐를 유자. 이 유체라는 게 공기도 되고 물도 되는 거죠. 물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유체야. 유체. 그러면 이 유체가 공기도 되고 물도 되고 이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 전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 전도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로 똑같으니까 열 전달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지금 얘기하는 거 열 전도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요 열 전도에 관한 거다. 그러면 열 전도이라는 게 단위가 뭐냐 이거죠. 요 길이가 1m당 여기 있는 거죠. 요게 열 전도의 단위인데 1m당 1시간 동안에 1도씩 차이 날 때 여기가 20도씩 1도씩 차이 날 때 1m당 1시간 동안 1도씩 차이 날 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 전도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바로 열 전도의 단위인 거죠. 또는 이 열 전도의 단위는 이건 공학령의 단위죠. 그러면 여기다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킬로칼로리 per hour. 이게 바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워트 또는 킬로워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거 요 워트라는 단위야. 그러면 워트가 요 킬로칼로리 per hour다. 그러면 요거 킬로칼로리 per hour 이게 워트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다 표현할 때 워트 per 메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워 넣고 섭씨 온도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 섭씨 온도 대신에 우리가 섭씨 온도 대신에 절대 온도 K 국제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워트 포 메타 도케이로도 표현하고 워트 포 메타 도시. 요거는 SI 단위로 표현할 때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답이 1번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 해설에. 열 전도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포 메타 도시 또는 워트 포 메타 도케이라고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문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요. 건축가와 그의 작품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옳지 않은 거요. 프랭크 게리는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대표적이죠.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자하 하디드 비트라 소방서 이것도 맞고요. 3번에 렘쿠라스 베를린신 국립미술관 이게 잘못됐네요. 요 렘쿠라스가 아니라 이거는 미스 반데로의 겁니다. 미스 반데어로의 요 렘쿠라스가 아니라 미스 반데로의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번에 보면 다니엘 리베스킨트라고 있는데 베를린 유대박물관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뭐 아는 정도. 그 다음 문제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거주 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거주 후 평가요. 모든 우리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뭐 건축사 시험, 뭐 건축기사 시험 모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1번 거주 후 평가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거주 후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각종 현실적 정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순환성이 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거주 평가는 설계, 시공,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 행위 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거주 평가 과정 시 환경장치, 사용자, 주변 환경, 디자인 활동을 고려해야 되겠죠. 거주 후 평가는 형태적 항목에 국한된다. 항상 뭐뭐만 또는 국한된다 이러면 답이라고 보면 되죠. 꼭 형태적 항목만에 규정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국한된 거는.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그래서 거주 평가라는 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해설이 나와 있죠. 거주 평가의 목적은 유사 건물의 건축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직접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건축 계획 및 평가에 필요한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런 게 거주 후 평가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이 결로도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죠. 자, 결로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결로는 실내외의 온도차, 실내 습기 과다 발생, 생활 습관에 의한 환기 부족, 구조재 열적 특성, 시공 불량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다음에 2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난방을 통해 결로를 방지할 때에는 장시간 낮은 온도로 난방하는 것보다 단시간 높은 온도로 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짓말이네요. 이게 거꾸로 됐네요. 요 장시간, 단시간이 서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단시간 낮은 온도로 난방하는 것보다 장시간 낮은 온도로 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2번이 잘못됐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한번 보면요. 외단열은 벽체내의 온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므로 내단열에 비해서 결로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외단열이 결로 방지 제일 좋죠. 그 다음에 물론 단점도 있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시공이 어렵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한대지방이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표면 결로는 건물의 표면 온도가 접촉하고 있는 공기 포화 온도보다 낮을 때 그 표면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벽체 온도를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하면 되죠.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한다. 포화 수증 기압보다는 낮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로 방지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해설을 한번 보면요. 난방을 통해 결로를 방지할 때는 단시간에 높은 온도로 난방하는 것보다 장시간에 낮은 온도로 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장시간 낮은 온도로 하는 거.